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사회 용인시 지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길준옥입니다. 저는요, 용인시 월남전 참전자회 전직 회장을 맡고 있는 박광원입니다. 저는 참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유달리 좀 재미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월남 파병은 누가 가고 싶어서 가고 또는 뭐 가기 싫어서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일단 차출 명령이 떨어지면 월남을 파병을 가야만 되는 그때 시절이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군대를 그러니까 저 월남 파병은 64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제가 군대를 간 게 한 70년도에 군대를 가가지고 상병 때까지 국내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친구들이 저보다 1년 먼저 군대들을 가가지고 이 친구들이 뭐 편지가 날라오는 걸 보면은 월남서 편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말이지 그래 국내에서만 이 군인 생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친구들도 다 월남 전장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 가지고 상병 때 그러니까 우리 한 16개월 정도 이제 국내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월남을 가게 됐습니다. 월남 전에. 우리 저 길국장이나 저나 뭐 비슷한 동기인데 이제 뭐 66년도에 이제 군 입대를 해가지고 67년도에 이제 백마부대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역시 이제 파병 그러니까 차출 명령이라 그러니까 육군본부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내가 해당이 된다. 그런데 처음에는 상당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실지가 죽는데 소리도 꽤 들리고 그런데 이게 국가의 명령인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가만히 이제 나를 다스리는 게 우리가 6.25 동란 때도 6.25 전쟁 때도 우리 자유국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국가가 16개인가 그런 국가에서 우리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우리가 그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아주 졸렬하게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가서 죽든 살든 그분들에 대한 신세도 좀 갚을 겸 또 아시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뭔가 나도 조금 소토만큼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됐습니다. 정말 웃깁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군대 생활할 적에만 해도 우리 먹는 것이 말이죠. 매일 대연장에다 시래기 넣어가지고서 그런 국에다가 꽁보리밥만 먹고 살았었어요, 우리 군대가. 그래서 이제 월남을 이제 딱 5박 6일 동안에 세상에서 그렇게 큰 배는 처음 봤어요. 부산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뭐 그냥 닥치는 것마다 전부 희한하고 생전 처음 맞이하는 거라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에서 제일 큰 배를 제가 이제 수송선을 타고서 5박 6일 동안을 항해를 해서 이제 월남 땅에까지 도착을 하는데 그때 제가 떠날 적에 12월 중순쯤에 떠났기 때문에 여기 추웠죠. 추워서 이제 동네이도 입고 말이지 이게 두텁게 입고 나갔는데 한 4일쯤 갔는데
실금실금 이게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저기 배에서 이제 갑판에 올라와서 쫙 멀리 쳐다보니까 무슨 봉우리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대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근처쯤 오니까 이게 이제 더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추웠지만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옷을 이제 전부 이제 내일을 이제 다 벗어 던지고 가벼운 런닝셔츠로 갈아입고 요렇게 해가지고서 월남땅을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 월남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 다들 예지가는 그 항해를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땅을 딱 짚으면 말이죠. 막 땅이 빙빙 돌아요. 막 그냥 혼자 배이 넘어지고 그냥. 그래서 이제 다 내려가지고 인원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고프니까 점심 때 식당으로 갔는데 식당을 가니까 말이죠. 이게 밥이 말이요. 전부 하얀 쌀밥이라. 예? 거기다가 그 국강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삶아서 내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말고기 같았는데 그거를 그 깡에다가 말이지 하나를 이렇게 해서 놓고 뭐 김치고 뭐고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우받던 군대하고 거기하고는 완전히 360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잘 먹고 그러고서는 이제 이 한 두어 끼를 그냥 그 고기에 밥에 쌀밥에 말이지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다 잘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거 좀 창피한 얘기지만 사실 이 국내에서 군대 생활을 때문에 무슨 시래기국이나 먹다가 이렇게 하던 사람이 거기 가서 갑자기 고깃국을 먹으니까 이게 밤중에 이 뱃속이 조용할 수가 있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좌우지간 아이고 이런 촌놈들도 없는겨? 그래가지고 그런 참 기가 막힌 그런 걸 하고 그래고서는 이제 그 이튿날 되니까 이제 바로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그 부대로 배치가 돼야 되니까 거기서 인원 배치를 받아가지고 트럭에 실려서 내가 갈 곳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약 1시간 정도가를 운행을 했어요. 운행을 했는데 좀 그늘진 곳에 차를 딱 세우더니 잠깐 쉬었다 갑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제 뭐 다 총 들고 다 이렇게 해서 언제 어느 때 베트콩들이 공격을 해볼지 모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 사주 경계를 잘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야 우리 부대까지. 그냥 1시간 정도를 가다가 이제 나무 그늘에 딱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저쪽 이제 저 선도하는 그 군인이 그러더라고요. 저쪽 한번 쳐다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쳐다보니까 먼지가 뽀얘 저쪽에서. 이 보니까 한국군이 이제 이게 들어오면은 반드시 거기서 쉰다 이거야 1차. 쉬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하고 쳐보니까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를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요 뭐 한 14살 먹은 애들이 바나나를 말이죠 통째로 자르면 말이죠 그 송이가 한 100송이 됩니다. 그거 한 송이 한 줄거이가 그걸 미고서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그걸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는 바나나가 뭔지도 모르고 그림에서나 보고 백화점에나 가야 바나나 생 바나나를 구경해 본 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하루 저녁 자고 나면은 그 항해 위험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에서 돈을 줘요. 뭐 90센트, 뭐 1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돈을 줘.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주머니 이제 꼬깃꼬깃 그냥 이거 어디다 쓰나 그러고서 이거 가져왔는데 거기 갔더니 애들이 다른 말은 않고 $1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 수행원이 그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저거 한 자루에 $1 여러분들 항해수당 받은 거 $1만 주면 그 100송이를 다 준다 이거야. 그러니 야 이게 말이야 천국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게 그래? 그래가지고 그 적재함에 그 사람이 이렇게 타면 말이죠 23명이 삽니다 정원이. 근데 한 20명씩 이제 타고 가는데
제가 맨 먼저 그랬어요. 야, 내가 우리 말이야 대원들 말이지. 내가 잠깐 바나나 한번 선물할게. 그리고 일단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로 줬어요. 줬더니 그 한 송이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게 한 송이 뺑뺑 돌아가는 것이 한 30개, 뭐 20개 이렇게 돼요. 그런 게 한 4개쯤 되니까 100송이도 넘는 거야 이거. 그걸 차에 그냥 배가 터지게 먹어본 거야 이게 바나나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저 월남 사람들 월남 개가 바나나를 먹고 살더라고. 월남 그 기르는 개가 똥개가. 그러니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걸 말이야 그렇게 맛있게 먹었으니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자대로 들어갔어요. 예. 그뭐 특별한 그 경험은 뭐딴 분들보다 뭐 멀면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그 적은 없고 이제 그 멀미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얘기인데 이제 배를 생전 처음 타봤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게 미국 그 사람들의 배인데 그 배가 한 척이 12,000톤급.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2,000 몇백 명을 태우고 거기에 짐을 한도 끝도 없이 실어요. 그게 가져가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쌀이니 뭐니 이런 걸 많이 싣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부산 삼부두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나가니까 어지럽기 시작을 했는데 배 안에서 이렇게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든 거야. 풍랑이 피심했지. 그래서 평소에 닷새 걸리고 엿새 걸려서 베트남까지 가서 도착을 했다는데 우리는 열흘을 갔어요. 풍랑이 피심한지. 열흘을 가면서 이 철가판이라고 이제 흔히 그러는데 그 가판 위에를 우리는 못 올라가게 해요. 전부 다 나가는 그 이 문마다 지키고 못 나가게 해요. 위험하니까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가라앉고 모두 이랬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배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 파도가 와서 부딪히는 소리가 대포 쏘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그러고서 이제 그랬죠.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배 안에서 이제 주는 세끼 이렇게 밥을 먹는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지. 너무 좋으니까 음식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뭐래? 먹고 나와서 5분 정도도 못 기다려. 그냥 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나뿐이 아니라 로링이 심하니까. 이 복도가 넓이가 한 2m? 뭐 이 정도 되는 그 배 안의 복도가 거기를 술 잔뜩 취한 사람 걷는 거하고 똑같이 걸어야 돼. 아무리 이렇게 반듯하게 걸으려고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흘 뒤에 저기 베트남의 그 나트랑이라는 그 항구에 배를 대고 거기서 내렸더니 어이구 이거 뭐 그냥 우리 그 전임 병사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앉아서 엎드려서 총을 이렇게 전부 다 지참을 하고 경계를 서주는 거야. 이제 혹시라도 우리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나면은 큰 일이니까 2,000 몇백 명이 한 배를 타고 가니까 여간 큰 저가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부 다 백마부대 요원으로 이제 가는 건데 백마부대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뭐 백마사단에서 이제 저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이제 주로 작전이 전체 이렇게 그 큰 작전도 많지만 거의 매일 매복 작전을 나가요. 그 베트공들이 무슨 베트공들 저기를 작전 저기를 뭐라 그러지? 무슨 게릴라? 게릴라죠. 게릴라. 그 사람들 그 전략이 언제든지 이렇게 숨어 있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저기라고 어디 이렇게 그 경계선이 있어서 접촉은 우리나라 전쟁문에 경계선 접촉은 베트공들이고 입적은 우리다. 이게 없는 거니까 전선이 없는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고 뭐 이런 판이니까. 그래 이제 그런 교육도 백마부대 들어가서 또 열심히 교육도 받고 거기에 대응하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매복 작전은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 거지. 매복 작전이 이제 나가서 그들이 통과할 가능성이 많은 길목을 밤새도록 지키는 게 매복 작전이에요. 우리가 숨어서. 그럼 뭐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뭐, 모가지만 내놓고 이러고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있고 그냥 이 숲에 가서 숨어가지고도 그러면은 이제 밤새도록 이제 저 밤을 새도록 거기서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그렇게 그 긴장을 하고 무섭고 그러면 잠이 안 와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졸려요. 그러면 이제 그냥 12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나가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밤에 이렇게 엎드려다시피 하고 뭐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뭐도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총 앞에 놓고 수류탄 몇 개 이렇게 아주 가지고 펴놓고 또 크레모아라는 그 폭탄 전부 매설해 놓고 스위치를 이렇게 쥐고 있고 어디 이러는데 거기 가서 그런 그 군대 생활을 13개월 하고 그리고 귀국을 했어요.